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북 시사토론창의 구본상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특히 사회적 약자들이 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이주 노동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생활은 물론이고 건강 또 체류 문제까지 겹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충북 시사토론창에서는 이주 노동자들의 현실을 한번 짚어보고 또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앞으로 필요한 정책들에 대해서도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토론해 주실 네 분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죠. 먼저 충청북도 경제통상국 김한기 일자리 정책과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충북대학교 사회학과 서선영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주민 노동인권센터 안건수 소장 나오셨네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마지막으로 충북도의회 이상정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분과 함께 오늘 토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로나 시기에 있는 이주 노동자들의 현 주소, 현재를 키워드로 좀 표현하시면서 좀 설명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우리 과장님부터 차례대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충북도가 4% 경제 실현하는데 외국인 노동자가 일정 부분을 일자리를 메워주고 있고 보완제 대체제로다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우리나라와 달라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같이 나가야 할 파트너를 해갖고 저는 길동무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주 노동자들은 길동무다. 네. 예. 길동무들의 현 주소를 오늘 같이 한번 꼼꼼히 좀 살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예, 교수님. 네, 저는 빙산의 일각이라는 키워드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그 코로나 이후 이주 노동자들의 처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사회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하지만 실제로 더 많은 이주 노동자들이 더 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는 의미에서 지금 현재 사회적으로 알려져 있는 내용들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라는 의미로 네, 이 키워드를 정했습니다. 네. 자연스럽게 소장님 건너가겠습니다. 예. 저는 차별의 극치였다. 무슨 얘기냐면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이러면서 사실은 마스크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누구나 다 국내 사람들은 살 수 있었는데 외국인들은 그 사는 것조차도 막아서 네. 못 샀고 그래서 국내에서 못 사니까 본국에서 이렇게 택배로 해서 쓰기도 하고 막 이렇게 했었던 그리고 이제 재난지원금이나 이런 부분들에 그 이주 노동자들은 이주민들은 다 빠져버리고 사실은 가장 먼저 해고당하고 가장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주민들은 다 빠져서 재난지원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전혀 받지 못한 그래서 저는 차별의 극치였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예. 미처 몰랐던 현실들을 오늘 좀 많이 알게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의원님. 네, 저는 제가 원래 의회에서 영어를 잘 안 쓰는데 오늘은 외국인들 우리를 상대하는 이만큼 영어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냥 no job, no money. 그러니까 일도 없고 돈도 없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외야 뭐 앞에서들 말씀하셔가지고 그 많이들 이해하실 텐데 코로나 때문에 특히 더 경제적으로 또 일자리 때문에 가장 어려운 우리 이주 노동자들이 아닐까 생각해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네. 자, 네 분께 이제 간략하게 현 주소를 좀 들어봤는데요. 일단 우리 지역의 이주 노동자들 현황은 어떻습니까? 뭐 이제 최근에 많이들 이제 늘었다라는 것들은 다들 상식적으로 알고 계실 텐데 실제적인 현황 이거 과장님께 일단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네, 우리 2000년 6월 현재 그 외국인 등록 현황을 보면은 대략 한 3만 9천 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고용허가제 E9하고 이제 E7, H2 그 고용허가제는 한 19,000명이 되고요. 네. 네. 그래서 그 시군별로 보면은 청주, 충주, 진천, 음성, 특히 진천하고 음성이 집중화되어 있고요. 예. 그 네 군데가 한 89% 정도가 집중화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외국인 국가별로 보면은 이제 베트남, 중국인 동포, 중국, 필리핀, 네팔 이렇게 등등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년 그 성장세라고 할까요? 증가세가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2006년, 2010년도를 한번 기준을 해봤어요. 대략 한 10,000명 정도가 줄었어요. 1,000명 정도가요. 예. 예.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코로나19로 해갖고 전부 들어오는 게 이제 중단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매년 좀 감소하고 있다. 혹시 뭐 덧붙여 주실 뭐 현황 있으실까요? 예, 교수님. 네, 제가 볼 때는 2020년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고용허가제로 입국하는 이주 노동자들의 숫자는 줄어들었는데요. 예. 실제로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개념 정의를 좀 더 폭넓게 한다라고 했을 때 고용허가제 이외에도 한국에 들어와서 뭐 난민 신청자라던가 아니면 유학생이라던가 아니면 여러 가지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미등록 체류를 해서 체류하고 있는 이주 노동을 하고 있는 이주민들의 수를 보면은 저는 전반적으로 좀 더 늘어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까 이제 말씀 중에 그 우리 지역에서도 청주, 충주, 진천 음성, 특히 이제 진천 음성을 꼽아주셨거든요. 네. 여기에 이렇게 외국인들이 많은 이유가 뭘까요? 네, 음성, 진천, 청주 이쪽이 그 이제 중부 고속도로가 생기고 그러면서 그 수도권의 공장이 과밀화되고 포화 상태인 현상이 팽창을 하게 되면서 인접한 음성, 진천, 청주 이쪽으로 다 이렇게 오게 된 거고요. 그러면서 실제로 공장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청주야 워낙 좀 이제 대도시니까 그렇다고 치지만은 예. 그 영세한 업체들이 음성, 진천 쪽으로 많이 오고 있고요. 숫자상으로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80% 이상이 예. 그 음성, 진천 이렇게 세 군데 돼 있고. 음성이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공장이 2,600개가 있습니다. 예. 엄청나게 많은 숫자하고 돼 있고 진천 같은 경우도 한 1,300개 돼 있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대부분 여기에 취업하고 있는 이제 노동자들이 열악한 조건에 많이 있고 특히나 이제 이 부분에서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가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안 그래도 이제 그 영세한 공장들이 많은데 거기서 좀 열악한 노동을 많이 하고 있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지금 영세한 업체들, 그러니까 그 단순 노동들을 많이들 하고 계시겠네요. 단순 노동으로 많이 하고. 자, 코로나 시기에 지금 이제 그분들의 상황이 좀 궁금합니다. 아까 이제 고용허가제 얘기도 해주셨고 만료됐을 때 결국은 이제 불법 체류하게 되는 인원 비율도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요. 정확하게 지금 뭐 재취업이 좀 안 됐다거나 본국으로 돌아가는 게 힘들어진 이주 노동자들 같은 경우 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출국을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예. 비행기가 없는데 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겠네요. 그 이제 만기된 친구들이 사실은 가야 되는데 못 가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출입구에서는 비자를 연장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비자를 연장해 놓으니까 출국을 유예해 주죠. 예. 그런데 노동부에서는 일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있는데 일을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출국은 거죠. 이해가 됐지만 그렇죠. 일을 할 수 없는 상황.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사람은 여기 있는데 일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다가 이제 일하다 걸리면 이제 단속이 되는 형태로 예. 가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그 노동부가 빨리 대처를 취하고 인력이 부족하잖아요. 인력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뭐 계절 노동자로 해서 일부 뭐 이제 취업을 3개월 하면 비자를 더 연장해 주겠다라고 하는 방식은 있는데 제조업에서 보통 일하던 사람들이 농업에 가서 일을 한다는 것도 또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그 자리에서 출국할 동안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배려나 장치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전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고용허가제 속에서 기간이 만료된 분들이 특히 지금 그렇죠, 일단 문제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 고용허가제는 실제로 줄지만 H2라고 해서 방문 취업제로 해서 이제 동포들이 오시는 거거든요. 네네. 동포들이 오시기 때문에 사실 가족 동반을 해서 오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자꾸 늘어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고용허가제로는 실제로 줄지만 동포 쪽이 많이 늘어나고 훨씬 더 많은 예. 그 한 2배 정도 이상 되는 그 동포들이 지금은 계속 많이 오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예, 의원님. 네, 저도 이제 지역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 대부분 이제 어려운 기업들이 외국인들을 고용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 어려우니까 그 생산량을 줄이게 되죠. 그래서 보면은 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 일을 해야 되는데 조업이 단축되면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만 한다든지 또 이런 사례 그리고 아예 공장이 이제 문 닫은 네네. 이제 그런 사례들이 있어서 이제 거기에 속한 우리 외국인 노동자들이 상당히 더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요. 실제 상황들 어떤 어려움들 겪고 있을까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체류 자격의 문제라던가 그 실업이나 임금 미지급 등의 문제로 경제적인 어려움도 분명히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요. 네네. 또 다른 부분에서는 또 그 사업주들이 공장에서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예. 그런 어떤 이동성을 제한함으로 인해서 사회적 고립감을 많이 느끼게 되는 상황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 왜 못 나가게 할까요? 그러니까 그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네네. 해서 네,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게 네네.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사회적 고립감도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사회적으로 이런 위기가 처해 있을 때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어떤 혐오나 아니면 그런 차별이 더 증가되는 상황인데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어떤 혐오 발언이라던가 사회적 배제와 차별이 좀 더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그런 사회적 소외감 또 또한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이주 노동자들을 위한 지원 정책들이 있을 텐데요. 어떤 것들 있습니까, 현재? 네, 우리 충북도에서 외국인 근로자 지원 사업이 방향을 보면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외국인 근로자 직접 지원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영리 민간 단체를 대상으로도 지금 저희들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이제 외국인 근로자 지원 사업을 보면은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이 집중되어 있는 충주, 진천, 음성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내용을 보면은 택견, 미녀, 한국문화 강좌, 또 한국어 교육, 수준별 한국어 교육과 그다음에 그 체육대회, 한국문화 탐방 등을 사업을 하고 있고요. 예. 이 사업이 도와 시군에 합쳐서 6천만 원이 지금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외국인 근로자 비영리 단체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내에는 지금 8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8개소에서 그 일부 이제 외국인 한국어 교육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 자국의 나라에 있는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음식 체험 행사, 그다음에 이제 한국문화 체험 등 행사를 해서 지금 한 대략 한 2천만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일단 뭐 간략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뭐 아까 충주, 진천, 음성이 워낙 이제 80% 이상, 90% 가까이 있다고 하셨으니까요. 그쪽별로 더 지원되는 정책들이 좀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금년도에 내년도에 예. 지금 청주시가 지원을 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청주시를 추가 지원하고요. 예. 또 이제 보통 4개 시군 외에 나머지 7개 시군은 그 외국인 등록소가 100명 단위로 나갑니다. 뭐 400명, 200명, 500명. 좋네요. 예. 네. 그 청주, 진천, 음성은 뭐 4, 5천, 6천 예.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가장 수요가 필요한 시군을 먼저 지원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내년에는 또 신규 사업을 개상한 게 외국인의 그 고국 방문 때 그 항공 여행권을 지급하는 사업을 지금 신규로 개상해 놓고 있습니다. 예. 네. 이와 더불어서 또 외국인이 지금 현장 근로를 하면서 이제 몸에 근골격계 이런 데 질환이 있을 경우에 그 1차적으로 그 진료를 받고서 이제 조치를 할 수 있는 그 충북 근로자 건강증진센터를 이용할 수 있고 네. 금년도에 이제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5창에 지금 운영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선에서 그 근로자나 외국인이 그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노동센터를 지금 개소할 계획입니다. 네. 예. 지금 일단 뭐 굵직굵직하게 좀 짚어주셨는데요. 현장에서 이런 정책들 실제로 체감하실 때는 어떠세요? 솔직한 의견. 소장님께도 좀. 보면 예, 이제 뭐, 누구나 다 마스크를 써야 되는데 네. 외국인들한테는 안 주니까 사실은 못 살 수가 없으니까 저희도 이제 도청에, 시청에, 다른 복지재단에 이런 데 요청을 해서 제가 한 3만 개 정도를 구해서 무료로 나눠줬거든요. 그 아까 지원한다는 정도가 있었는데 그게 수량이 좀 부족한. 그러니까 1,500개를 제가 예. 이제 도청에서는 받았고요. 저희들이 예.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2월 13일 날 이제 심각 단계로 튀고서 바로 예비비를 5,200만 원을 투입해 갖고 마스크 2만 매하고 세정제 1,000개하고 그래서 그거를 그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그걸 다 배부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아마 부족한 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약 초동- 6만 예, 명 정도 되는 외국인한테 네네네. 사실은 그 숫자는 사실은 턱없이 부족하죠.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라도 올해는 어쨌든 그렇게 해서 도청도 일정 부분 지원을 해주시고 시에서도 일정 부분 지원을 해줬는데 사실은 더 많은 지원들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네. 이제 이런 걸 처음 겪다 보니까 부족하겠죠. 사실 그랬을 예.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지만 어쨌든 또
이런 사태가 안 올 거라고는 아무도 장담하지 못하잖아요. 예. 그러면 이럴 때 이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네네. 그러니까 이주민들이 사실은 코로나에 걸리면 주변 사람들 다 걸리는 거잖아요. 그들을 왕따시키면 안 되는 거인 거거든요. 예. 때문에 사실은 그런 거에 대한 세밀한 부분들이 예.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이죠. 네. 네. 교수님은 현장에서 어떻게 느끼시나요? 네. 우리 과장님께서 그 2019년에 이제 신설된 그 지방정부 차원의 지원 정책, 외국인 근로자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또 이후에도 새로운 이제 신규 사업들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굉장히 저는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기존의 어떤 그 지원 정책을 살펴보면 그 어떤 중앙정부의 외국인 정책 기본 계획을 토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공통과제와 자체과제로 이제 외국인들에 대한 지원 사업을 시행을 하거든요. 네. 그 중에 그 2019년에 그 정책 시행 계획에 나타난 그 상황을 보면 그 10개의 공통과제가 있었는데 그 중에 이주 노동자 관련 과제는 1개였습니다. 예. 네, 당시에 그 2019년 총 예산이 39억 800만 원이었는데 700만 원이 이주 노동자 지원 사업에 책정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자체 과제 46개 중에 이주 노동자로 특화돼서 계획된 사업은 진천군하고 괴산군에서 있었던 3개의 사업만 배정이 되었던 상황이죠. 그렇다 보니까 그 전반적으로 그 도에서 그동안 외국인 정책으로 수립했던 계획과 시행된 내용들이 다문화 가족과 결혼 이주민들을 중심으로 지원이 됐었고 이주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배제되었던 측면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결혼 이주민과 다문화 가족 지원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숫자로 볼 때 이주 노동자들의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상당히 높은 점을 감안할 때 굉장히 좀 미비한 측면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의 계획을 세워주셨으니 앞으로는 좀 더 그것이 확장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도 이제 뭐 현장 다니시면서 여러 가지들 느끼실 텐데요. 현장에서 보셨을 때 뭐 이런 거 좀 부족한 것 같다 아니면 현장에서 느끼신 점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볼 때 그 현장에서 노동자들을 도와주는 그 단체는 이제 이제 비영리 민간 단체거든요. 그래서 우리 센터장님께서 이제 대충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혼 이주 여성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은 많은데 사실은 결혼 이주 여성보다 인원으로 따지면 사실 몇 배가 더 외국인 노동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혼 이주 여성에 상당히 못 미치는 우리 노동자들 지원하고 있다라는 이제 그런 측면들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이제 도 차원에서 많이 획기적인 관심들을 가져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지속적인 수건 사항들이 요구를 하시는 부분들이 좀 우리 이제 도나 그 시군에서 좀 이렇게 전담 부서가 됐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말씀하시고 그런 부분들은 좀 저희가 보기에는 상당히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혹시 뭐 이왕 말씀 나온 김에 조금 부족하다 이런 거 좀 아쉽다 하시는 것들이 좀 더 있을까요? 예. 도의 지원 정책들 평소 보시면서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는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몇 년 전인데 그 도의원님께서 이주민 관련된 5분 질의를 하시면서 그러니까 무엇이 필요하냐 사실은 정책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담당자라도 있어야 된다. 그랬더니 담당자가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이주 전문으로 하는 담당자가 아니고 다른 걸 경합해서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는 지금 6만 명이 되는 이주민들을 뭐 정책을 낼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뭘 관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거든요. 때문에 저는 뭐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한 분의 전문 인력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더 6만 명 정도면 팀 관아 이렇게 설치돼야 되는 게 좀 맞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여기 이제 아동도 있고 청소년도 있고 어른도 있고 노인도 있고 장애인들도 있고 다 있거든요. 똑같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다른 것과 병합해서 하는 부서만 있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엄청나게 많이 발전되긴 한 거이긴 하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상당히 부족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최소 팀 정도는 이렇게 꾸려져야 이주민들에 대한 정책도 내고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혹시 뭐 덧붙이실? 네. 아까 과장님께서
이제 그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지원 사업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물론 이제 한국문화체험이나 한국어 교육이나 뭐 컴퓨터 교육, 뭐 택견 이런 것들이 네네.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어떤 사업 내용으로 나와 있는데 사실 이것이 실제로 이주 노동자들의 어떤 실제 수요와 필요에 부응한 것인지에 대한 네. 실질적인 조사가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주 노동자들의 어떤 열악한 임금 경제적 상황이라던가 주거 조건 이런 상황으로 볼 때 사실 지금 더 시급한 문제는 한국 문화체험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좀 더 실질적인 예. 어떤 수요에 부응하는 사업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기 위해서라도 실질적으로 이제 실태 조사가 필요한 예.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충북도에 실태 조사가 되어 있지 않거든요. 네, 예. 그래서 전담부서가 마련되면 실태 조사부터 네, 시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생각하고 전담부서 같은 있습니다. 필요성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지금 사실 민원을 하도 이제 쭉 네. 말씀 들어서 과장님께 한번 발언 기회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네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한테 이제 화살이 다 있는데 예. 우선 이 외국인 지원 사업은 획기적인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시계 전환. 예. 그래서 이제 단체장님 계시고 이제 중간 관리자 계시고 이제 있는데 그 인식의 대전환에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틀림과 다름이 있는데 다름을 인정을 해야 되고 그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리 안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대략 지금 39,000명, 4만 명이 좀 안 되걸랑요. 이 정도의 인력을 갖고서 이제 처음 음성군이 9,200명인데 10%가 넘어요. 주민수 대비. 예. 그래서 팀이 생겼어요. 외국인 예. 팀, 전담팀이. 그만큼 자기 관내의 지역 내 총 생산액이 외국인이 대체제 보완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게 이제 판단이 된 겁니다. 예. 아마 시군에서는 그런 분석을 하에서 이거를 아마 검토를 할 거로 예상되고요. 예. 그 제가 이제 오기 전에 이거를 과연 외국인이 우리 충청북도에 39,000명이 어떤 지위를 하고 있는가. 그래서 제가 이제 따져봤어요. 그때 충청북도가 2019년 지역 내 총 생산 GRDP 이게 65조 8천억이에요. 예. 그래서 그걸 163만 명으로 나눴더니 대략 4천만 원이 좀 넘어요. 1인당. 그거를 외국인 수로 곱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대체제 보완제로 자리는 벌써 잡았고 지역 내 총 생산의 약 7,600억 정도를 이분들이 일선 현장에서 예. 노동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담당을 하고 있고. 네네. 예.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 지원 정책을 바꿔야 되겠다. 특히 시군을 우리 도의 제도권으로 끌어들여야 됩니다. 예. 예를 들어서 400명 있는 데하고 6,700명 있는 데하고 생각이 틀리죠. 예. 단체장의 마인드가. 또 충주 진천은 우리 충청북도에서 사업체 수, 그다음에 산업단지, 공장 수, 인구 수 이런 것이 대략 65%가 집중화된 지역입니다. 충북의 수출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죠. 예. 또 대기업도 집중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충북도에서는 이런 사업을 이 외국인에 대한 인식을 전환해서 내년도에 그 실태조사 용역비를 1억 원 세웠습니다. 1억 원 세워서 최종 인전 예산실로 넘겼고 지금 이게 이제 통과될 줄을 기억하고 있고 이 조사를 통해서 좀 아까 말씀하신 그 외국인에 대해서 처우 개선이 어떤 게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가 이런 것도 항목에 넣어 있고요. 그렇게 조사를 해갖고 내년부터는 좀 그 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좀 실질적인 그 사업이 되는데 중점을 할 생각입니다. 네. 인식의 전환이 아직 가장 큰 답변이 일단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이제 의회 차원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조례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좀 지원 사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현재 지자체 조례는 어떤 상황인가요? 어떤 현실입니까? 그 외국인 주민 관련한 조례는 분명히 있습니다. 예. 충북에서도 보면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 지원 조례가 만들어져 있고요. 11개 시군도 다 똑같은 조례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제가 이제 용어의 정의를 한번 그래서 좀 가져와 봤는데 외국인 주민이란 충청북도 관내에 90일 초과하며 생계 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자녀로 한국어 등 한국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으로 말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그 기본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의 중요성은 먼저 이렇게 조례에는 나와 있는데 사실은 그동안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좀 비중이 간과되고 결혼 이주 여성 중심의 이제 다문화 사업을
상당히 많이 됐습니다. 예. 상당히 이제 사회복지의 중요한 부분으로 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라도 어쨌든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충북경제 4% 실현의 중요 대체제, 보완제, 밑바닥 역할을 충분히 하고 계신 거거든요.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당연히 인정하는 그런 그 정책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보고 이제 그렇게 해서 외국인들에 대한 그 필요한 어떤 지원 예.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그거를 일선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외국인 이제 도움 단체들, 비영리 민간 단체들에 대한 지원을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예. 이제 그런 생각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앞으로 이제 해 나가야 되겠다는 예. 말씀이세요. 사실 이제 인식의 전환이 결과로 나오는 게 이제 조례들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 좀 짚어주신다면. 네, 조례와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그 조례의 그 6조 지원 대상에 보면 그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지지 않는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조항은 그 현재 그 11개 시군하고 그다음에 충북도의 지원 조례 상황을 살펴보면, 그러니까 충북도와 제천시에서는 이 지원 대상에 대한 제약이 없습니다. 예. 하지만 다른 시군구에서는 이 조례상 예. 이렇게 지원 대상에 대한 제약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인해서 미등록 네네. 상황이 된 이주 노동자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예. 이들에 대해서는 어떤 최소한의 서비스나 최소한의 어떤 인권 보호 장치들이 마련되지 않는 상황이 조례로부터 예, 발생하게 되는 상황에 처해 있고요. 실제로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방역 물품을 지원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조례에 근거하면 그 체류 자격의 문제 때문에 방역 물품의 지원을 받지 못한 그런 사례들도 진천군에서 발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진천 같은 경우 이제 이주 노동자들이 많은 곳임에도 네. 불구하고 네. 현실적으로 좀 이런 부분들을 빨리 좀 시급하게 고쳐나갈 네. 필요성이 좀 있겠네요. 네, 그래서 조례의 어떤 개정에 대해서 예. 좀 논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과장님. 교수님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그 정부 지침하고 충북도에서도 이제 외국인에 대해서는 체류자도 이거 뭐 진짜 검사도 무료로 해주고 그다음에 마스크도 대상이 되고 그걸 공문을 한 2번 정도 시군에 보냈습니다. 저희가 예. 그 5천여만 원을 마스크 2만 매하고 손 소독제 1,000개를 보내면서 그런 공문을 공지를 알렸고요. 예. 참고로다가 참 약간 이상한 얘기지만으로도 도내에서 아직까지 외국인에 대해서 확진자가 한 명도 안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웃기는 뭐냐면 그 제가 진천군에 금문철강이라는 데를 가봤어요. 직접. 그래서 어느 정도 중소기업 레벨 이상의 수출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 사람은 대략 50명이 되는데 그 생활관을 제가 들어가 봤어요. 너무 잘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대체로 똑똑해요. 그분들이. 네네네. 그래서 자기 건강을 철저히 지키고 있고 예. 또 하나는 이제 그 중요한 거는 외국에서 들어오는 사람이 오늘도 이제 대략 그냥 57명인데 외국인 입국자에 대해서 계속 발생하고 있걸랑요.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는 우리 도내에 마스크도 초기에 잘 배부를 했고 또 이렇게 시군에서 특히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초동 대처를 잘 해줬어요. 예. 그래서 마스크 충분히 공급을 했고 그렇지만 전 그 불법 체류자가 내가 걸리면은 추방될까봐 어떤 두려움 때문에 좀 안 나오는 그런 생각을 네네네. 갖고 있습니다. 네. 예. 자, 어쨌든 이제 조례로 비어 있는 부분들까지는 이제 충청북도에서도 뭐 공문을 보내든지 단기적으로 이렇게 정책을 바로바로 시행들을 하고 계시겠습니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단기적으로 뭐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필요한 정책이 있겠고요.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 분명히 충청북도에 필요한 이 이주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향후 어떤 것들이 필요할지 요거 뭐 자연스럽게 어떤 분부터 드릴까요? 소장님. 예. 저는 이제 큰 틀로 그 이주 노동자들이 아까 15개의 나라에서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그거에 대한 통역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그리고 직장을 이주민들은 이제 왔다가 다른 직장을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약 3개월 동안 텀이 있는데 네. 이 기간 동안 사실은 오갈 데가 없는 거거든요. 예. 그렇다고 급여도 못 받고 그 실업급여도 안 되고 예. 뭐 이러는 판인데 보험료는 또 더블로 계속. 내야 되고 예. 그런데 막상 먹고 잘 데도 없는데 네네. 사실은 비용은 더
첨가가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이주민들이 그 잠시 머물러 있을 수 있는 쉼터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도청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지원을 했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자체는 지원 단체들을 만들어서 임금체불이나 예. 폭행이나 산재나 이런 부분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이런 형태로 가면 거기서 통역이 안 되면 이제 통역을 예. 만들어주고 이런 시스템으로 가면 좋은 모델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예. 다른 분들은 어떤 의견이신가요? 뭐 교수님? 예. 네, 지금 말씀하신 거에 덧붙여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우리가 뭐 실태 조사를 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주민들의 이주 노동자들의 어떤 노동 조건이나 주거 환경에 문제가 있다라는 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지자체에서 어떤 취약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권 보호, 지원 정책에 이주 노동자들을 포함시키고 취약 어떤 취약 주거 사업에도 이주 노동자들을 포함시키는 어떤 그런 정책들을 시행하는 것이 좀 시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예. 그 방역과 관련해서 그 현재 지금 그러니까 이주 노동자도 굉장히 열악한 주거 조건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떠한 이제 문제가 만약이라도 발생하게 됐을 때 긴급으로 대응할 수 있는 우리가 어떤 그런 대응 시스템도 같이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쉼터라던가 예. 뭐 어떤 이주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지킬 수 있는 보호 장치들이 마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뭐 그 자가격리 얘기를 하는데 자가가 없는 상태에서 자가격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일자리를 잃게 되면 예. 자기 거주할 수 있는 곳이 없어지기 때문에요. 그렇겠군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좀 긴급하게는 단기적으로는 필요한 어떤 정책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주 노동자 문제에서 그래도 등록 이주 노동자들은 조금 나은 편이죠. 낫다. 근데 예. 이제 그 전체 이주 노동자들 전국에 약 40만 명 정도 돼 있는 이제 그 불법 이주 노동자들을 합법화 시킬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적정하게 그 기본적인 처우나 이런 부분을 안정할 수 있는 그런 그 대안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고민하는 부분들은 사실은 이제 그 제조업 쪽에 83% 정도 돼 있고 일반 농축산 쪽에 13% 정도 돼 있고 그리고 불법 노동자들이 사실 농축산 쪽에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인건비 문제라든지 또 숙소 문제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돼서 뭐 비닐하우스 뭐 숙소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좀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려면 그 불법을 합법화주로 전환시켜 주는 대신에 예. 이런 부분들을 농축산 인력으로 들어가게 하고 이 부분을 우리 이제 농촌 지역에 이제 농협이 상당히 중요한 조직이고 그 전국 조직이고 뭐 상대 자본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농협을 통해서 이런 그 불법 이주 노동자들을 합법으로 전환하고 숙소나 이런 부분들을 좀 관리할 수 있으면 예. 그런 부분들은 좀 상당히 좀 해결되지 않겠느냐. 저희는 좀 이제 그렇게 고민하고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논의들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필요한 뭐 정책들, 특히 이제 실업 사이의 어떤 기관에서의 처우, 또 여러 가지 또 쉼터에 대한 얘기들, 장기적인 얘기들도 좀 해주셨거든요. 충청북도에서는 한 말씀 하시죠. 예. 저는 그 이제 믿음으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네. 우리가 합법화를 시켜준 적이 있습니다. 2003년도에 그 단기적이긴 하지만 어쨌든 1년 반, 2년, 3년 뭐 이렇게 전체적으로 합법화를 시켜줘서 그때 한 20만 정도 되는 미등록 체류자들이 5만, 6만으로 떨어졌던 그 사례들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요. 네. 예. 근데 이제 지금은 한 40만 정도의 미등록 체류자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도 이게 몇 년에 한 번씩 그 미등록 체류자들을 사면시켜줘서 합법화시켜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근데 네. 우리는 2003년도에 한 번 하고 그 이후로 지금 벌써 꽤 많은 약 20년 가까이가 되어 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한 번도 진행하지 않았거든요. 예. 오로지 단속만이 진행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정책에 사실 문제가 있다 생각이 되어지고 어떤 방식이든 합법화를 논의를 해야 될 때다. 저는 그런 생각을 되어지고요. 그것은 신속히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사람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면 사람 대우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그분들을 모셔놓고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농촌 노동자들의 그 숙소를 보면 비닐하우스에서 거죽대 예. 입혀놓고 전기장판 깔고 여성 노동자들도
땅을 파서 일을 보고 이러는 사례들이 발생을 해서 저희들이 이제 비닐하우스는 집이 아니다. 집에서 잘 수 있도록 해달라 네네. 요청을 했더니 2018년도부터는 느닷없이 임금에서 기숙사료를 공제해도 된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근로기준법 위반이거든요. 그걸 노동부가 그렇게 만들면서 사실은 실제로 임금을 깎는 제도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정말 개선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충북에서는 어떤 뭐 향후 장기적으로 또 소장님께서 계획도 갖고 계실 텐데. 일선에서 일하는까지 세세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예.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외국인에 대해서는 지금 광역자치단체나 기초자치단체에서 그 지원 대응 체계가 지금 없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일반 사업은 정기적인 뭐 분기별로 뭐 반기별로 한 번씩 회의를 하고 또 지도 점검을 하고 이런 상황인데 그 외국인에 대해서는 이걸 전담하고 지원 체계가 네트워크가 이렇게 체계가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군에서는 자기 관내에 몇백 명의 외국인이 있어 관심이 좀 덜하고요. 또 이제 진천음성 같은 경우는 그 산업일구에서 아주 필요한 인력으로 하고 있으니까 단체장이 28억을 들여서 센터까지 이제 준공을 했고요. 개소를 했고 음성은. 또 이제 진천 같은 경우 저희들이 그 개소해 보려고 부지 그 구입까지 단계에 갔습니다. 예. 결국 이제 못했걸랑요. 부지 없어갖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나온 사항을 누가 어느 단체가 예. 그걸 들어서 어떻게 정리를 하고 기초나 광역자 단체에 이걸 누가 전달하느냐 이 대응 체계가 지금 없습니다. 그게 아까 뭐 전담부서의 필요성을 그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전담부도 중요하지만 외국인은 뭐 사실 실제 현장에서 벌어진 일이걸랑요. 예. 그러려면 이제 그걸 이해하고 교회, 복지재단 목사님들이 그런 사항을 너무나 잘 알걸랑요. 그래서 우리 아까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다가 2014년도 6월 달에 이제 조례가 제정됐어요. 그 조례는 참 잘 돼 있어요. 다 이제 협의회도 있고 본 협의회도 있고 이거를 시책을 다 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정말 주도적으로 전담할 부서가 없다. 예. 또 이거를 설령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공무원이 다 알기도 역부족이고 그래서 그 조례사항으로 다 정해진 게 그 외국인 센터를 전문기관을 심사해서 선정을 해서 예.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현장 위주로 이루어지는 이 어려운 업무를 그 도가 주관이 돼서 그 센터를 지정해서 예. 그 센터에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이렇게 나가야지 이게 어느 정도 수기의 목적을 달성한다고 저는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하고 조례로는 있습니다. 이제 마련이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이게 잘 시행이 굴러가진 않았던 모양이죠. 그렇죠. 그게 이제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예. 네. 지금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충청북도가 지자체 차원에서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지원이 그동안 좀 부족했던 것은 여러 가지 뭐 제도적인 뭐 조건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발생을 해왔고 결혼 이주민과 다문화 가족에 대한 지원을 이제 중점적으로 해왔잖아요. 근데 이제 그동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자체 어떤 이주 노동자 지원 그 사업이 부재한 그 틈을 그 민간 단체에서 비영리 기관에서 해왔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지금 지자체 차원에서도 민간 단체에 대한 어떤 그 지원을 앞으로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 현재까지의 지원은 사실 상당히 좀 미약하다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지자체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금방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지금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도 굉장히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의원님. 저희 이제 음성에도 보면은 이제 외국인 도움센터 하고 이렇게 많이 뭐 행사도 하고 이제 그럴 때 보면은 이 친구들이 꼭 행사 후에는 다 이렇게 쓰레기 봉투 들고 찌개 들고서 거리를 항상 청소를 하고 이제 그러고 주민들하고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모습들 보이니까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도 이게 상당히 좀 이게 생각들이 좀 달라지는 거거든요. 아, 저 친구들 정말 우리 이웃이고 착한 친구들이구나. 좀 어려워서 그렇지 우리가 조금 손 내밀고 다가가면은 정말 이렇게 우리하고 친한 어떤 지역사회 공동체가 될 수 있겠다.
라는 이제 그런 생각들이 있어서 앞에 우리 이제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정말 전체적인 인식의 전환, 예. 예, 우리 스스로 변화해서 우리가 끌어안고 우리 이웃으로서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부분도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나쁘게 보려는 사람들은 없기 때문에 사실 환경이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인식이 예. 되지 않을까. 예. 네, 교수님. 저는 뭐 좀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조금 구체적으로 어쨌든 선주민들도 이런 다문화에 대한 감수성 예. 그리고 인권 의식이 향상될 수 있는 교육이나 홍보가 많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인권 관련 시민 교육 강연이라던가 아니면 강좌 이런 것들을 개설해서 운영해서 그 어떤 인권 감수성을 높이고 타 문화에 대한 이해를 예.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는 것도 좀 중장기적 사업으로 우리가 가져가야 될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벤치마킹 사례 여쭤봤는데 이제 여러 가지 또 아쉬운 목소리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말씀드려 주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한 분씩 못다 하신 말씀이라든지 또 코로나19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가운데 이런 지원 정책들 더 필요하겠다. 마무리 말씀을 같이 가름해서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부터 좀 듣도록 하죠. 예. 네, 뭐 이렇게 지역에서 이렇게 보면은 정말 이렇게 헌신적으로 정말 십수년 동안 이렇게 진짜 그 실제로 뭐 벌이나 이런 부분들 없이 그러니까 정말 봉사하고 희생적으로 하는 우리 단체들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저희가 보면은 그래도 이제 외국인 숫자가들이 자꾸 이렇게 모이고 그러기 때문에 좀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그런 거 미쳐서 좀 이게 실제로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안 되니까 점점 좀 제가 보기엔 좀 위축되고 그리고 좀 뭐 또 이렇게 또 그 활동을 정지하는 그런 단체들도 현실적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많이 봤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소장님 듣겠습니다. 네, 저는 아까 이제 대부분 말씀을 다 많이 해주셔서 다른 이야기를 좀 하면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포들은 가족 동반이 허락이 돼서 가족 동반이 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오거든요. 예. 그 유치원 아이들도 오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도 오는데 그러니까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지금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수업료를 내지 않잖아요. 그런데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은 교육비를 내고 정부가 지원금을 따로 주거든요. 예. 근데 그 지원 제외법에 보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 예. 단 난민은 제외. 요 한 줄 문구가 있습니다. 예. 때문에 유치원, 어린이집이 공이다. 유치원은 이제 그 교육청 소속이고 어린이집은 시 관할 소속인데 지원이 하나도 되어 있지 않는 거거든요. 여기 와서 가족이 왔으니까 이제 방도 얻어서 살아야 되고 이주민들은 뭐 특별히 뭐 최저임금의 2배, 3배 이렇게 주지 않잖아요. 대부분 다 최저임금에 일한 만큼 이제 예. 급여를 받는데 그걸 가지고 교육비까지 다 내려고 하니까 사실은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지금 안산시 같은 데는 시장님이 예산을 측정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예. 1인당 24만 원 정도를. 이제 청주시도 이제 내년에는 조금 이제 지원을 하려고 지금 예. 예산을 만들어 놓긴 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그 우리 동포들을 초청을 해놓고 그 아이들을 차별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이 돼요. 저요. 이거 그 정치하시는 분들이 이걸 혹시 보게 되면 이 한 줄을 빨리 좀 없앴으면 좋겠고요. 그 전에 어쨌든 교육청이나 시는 그런 차별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속히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예. 교수님, 예,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코로나 상황이 지금 장기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앞으로 어떻게 가게 될지 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 이주 노동자들이 코로나 상황에서 더욱 열악한 조건에 있다라는 얘기는 오늘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실제로 그 여태까지 그 긴급재난지원금의 대상에서 이주 노동자들은 어떤 중앙과 지자체, 그러니까 이주민 전체가 중앙과 지자체에서 배제되어 왔다라는 점이 지적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이후에 긴급 그 재난지원금의 대상으로 이주 노동자들 그리고 폭넓게 이주민들을 포함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 그 코로나와 관련해서 이주 노동자들이 어떤 이러한 전염병을 유포할 수도 있는 위험의 대상이다라고 보는 관점, 예. 그것이 바로 인종차별적인 관점일 수 있고 또 이주 노동자들의 어떤 혐오를 유도하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이주 노동자들의 어떤 위험을 포함
포함한 어떤 그런 그룹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고 또 같이 건강권을 지켜가며 같이 살아가야 할 이웃으로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생각의 전환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김한규 과장님 듣겠습니다. 근데 이런 사업을 시행을 하려면은 다른 사업보다는 지원 체계가 없다. 현장에서 이걸 네트워크로 받아들일 수 있는 중간에 매체도 없고 또 시군에서도 자기 관할에 몇백 명 있는 거하고 6,700명이 한다고 관심의 정도가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충북조가 제도권 내 끌어들여야 되고 또 이거를 전담할 수 있는 어떤 그 전문 기관을 앞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 그 센터면 센터고 협의면 협의고 해서 각종 그 진천, 음성, 충주의 전문가들이 많아요. 예. 아주 뭐 해박한 지식을 갖고 그분들의 같이 파트너로다가 그 새로운 사업 시책을 발굴하는데 아주 충북도가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네. 예.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네 분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네, 충청북도 인구의 4% 이상이 외국인 주민이라고 합니다. 이제 앞으로 계속 확대되겠죠. 이런 가운데 우리 도의 특히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정책은 이제 막 첫걸음을 좀 떼고 있는 정도의 실정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더 현실적인 정책 대안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오늘 충북시사 토론창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